안녕하십니까. 야구 접설 또 돌아왔습니다. 저는 삼성팬 KBS에서 라디오 PD로 일하고 있는 정현재 PD입니다. 삼성팬 소개는 짧게 마치고 기아팬 자기소개하시죠. 안녕하십니까. KBS 스포츠국에서 국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타이거즈 승리 요정 정현호 PD입니다. 왜 승리 요정이야? 오늘 새벽 우리나라 축구 20세 이하 대표팀이 드디어 4강 진출에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이지리아한테 이기더라. 네, 그렇죠. 타이거즈가 이글스를 꺾고 하지만 실제로 야구계에서는 타이거즈가 이글스한테 루징을 당하고 있고 아무튼 이런 제가 이번에 20세 이하 대표팀 중계를 이제 담당할 때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다 이겼습니다. 아니 나이지리아의 그 팀 컬러가 저거야? 슈퍼 이글스라는 팀이 이글스야. 그래서 이제 제가 담당할 때마다 우리나라가 승리를 하고 있고 우리 어쨌든 간에 제가 직관을 갈 때마다 기아 이기고 있고 하지만 방구석에서 볼 때마다 기아는 맨날 지고 있는. 자주 가야 되겠네 구장을. 네. 그래서 좀 그 뒷돈 좀 주셔가지고 야구장 갈 돈을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뒷돈을 우리한테 요구해. 김종국 감독님한테 달라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앞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네. 그래서 지금 일어난 지 10시간이 넘어가고 있어서 굉장히 비몽사몽한 상태입니다. 피곤하신 상태다. 네. 오늘 드립력이 지금 얼굴을 보시면은 3일 동안 지금 면도도 못 해가지고 얼굴이 까칠까칠합니다. 좀 전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그렇죠. 그 일부러 뭐 열심히 일하는 척 하려고. 삼적화라고 하잖아. 삼적화. 삼성이 왜 나와 여기서? 그런 얘기 많이 쓰시길래. 자적화라 그러죠 저희는. 네.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호가 진짜 지친 게 많네요. 사실 토요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윗하고 섹시한 강판을 원했지만 악독 감독 덕분에 토요일 땡볕에 완투승을 하고 온 네, 롯데 팬이자 키노라이츠 편집장 강현입니다. 여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겠노? 사연야구 진짜 오랜만에 거의 30대에 처음 해보는 완투였는데 둘이서 같은 팀인 네네네. 그것을 근데 완투를 하셨다고요? 강평께서? 네, 제가 그날 오프너라고 예. 지시를 받고 난 가서 오픈을 한 적 없는데? 저는 당연히 오프너인 줄 알고 2이닝 끝나고 나서 그랬거든요. 야, 오늘 할 만큼 한 것 같다. 그 애들 고생하니까 3회까지만 어떻게 던져볼게 하니까 그래라 그러더니 4회 되니까 오늘 괜찮은데 한 번 더 해봐 하다가 5회가 돼서 진짜 제가 4회에 막 넘어지면서 삼진 잡고 그랬거든요. 너무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걸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5회에는 야 이제 바꿔줘 그러니까 안 바꾼대. 현호가 아직도 감독이에요 그 팀은? 네. 이번 주가 마지막이었고 그 왜 안 바꿔준 겁니까? 일단은 상대 팀이 이 강편의 공을 못 쳤습니다. 너무 느려서. 어. 근데 이제 다음에 올라올 투수가 누가 됐든 얘보다는 공이 빠르잖아요. 그러면 잘 칠 것 같은 거야. 뭔지 아시죠? 알지.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기세가 우리 롯데팬이 좋아하는 기세. 이건 되는 기세다. 이건 밀고 가야 된다. 원래 사회야구에 그 마의 그 느림볼 구간대가 있어. 한 80km 미만에. 네. 어제 평균 구속 한 34km에서 64km 사이 정도 나와요. 진짜. 야, 34km 던지기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렵죠. 우리 그 운전할 때도 그 30km 달리려면 힘들잖아요. 고속도거든요. 제가 50에서 60 정도 나왔을 것 같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나중에 직구를 던지니까 직구가 다 체인지업이 되더라고요. 50km, 60km 던졌는데 힘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공을 87개나 던졌다니까요. 그래서 87개가 힘들다고?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들 진짜 고생 많이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느꼈고 어제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다면은 기아의 승리를 보지 못했겠군요. 그렇죠. 네. 명경기였는데. 근데 그날 현호도 홈런을 쳤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듣죠. 네. 너무 두 분 사회인야구 한 거 사람들이 별로 재미없어 할 수 있어요. 지금 자기가 사인이 와서 홈런 못 쳤다고 삐진 거 아닙니까? 홈런 치실 때 제일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딱 숙이고. 자, 오늘은 김영민이 벌써 예전부터 잡아놨던 해외 그 여행, 가족 여행, 해외 팬미팅. 팬미팅이야. 하여튼 가족 여행을 간 관계로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저 표정 저 어떡할 거야. 짜증나 진짜. 강팀 팬의 자리는 강팀 팬이 채운다. NC 다이노스 팬 김우영 PD고요. 감기 걸려가지고 코맹맹이 소리 봐. 정준 같아. 감기 왜 걸렸어? 감기에 걸렸지만 그래도 제가 또 승리 요정으로서 그래도 이렇게 잠실 원정을 오는데 한번 안 가볼 수가 없어가지고 어제 갔더라 보니까 제가 가가지고 수입을 만들어내고 왔습니다. 수입을 만들어내고 왔다. 선수들이 했지 뭘 네가 저희 했어. 선수들, 팬들, 랠리 다이노스, 우리 코칭 스태프 랠리 다이노스는 뭐야? 응원단 이름입니다. 다 함께 우리 만들어내고 왔다. 수상소감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한국 시리즈 끝나고 나서 네가 보니까 딱
보니까 지금 벌써 걱정되더라고요. 언제부터 지금 한국 시리즈 예매 걱정하는 팬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한국 시리즈 예매 걱정 좀 식상한데 다른 걱정 없습니까? 다른 걱정. 그 이미 제가 먼저 했어요. 아 예. 정말요? 김작가님 맨날 하고. 네? 치열하다 김작가님 올해. 맨날 하거든 그거. 네. NC, 롯데, 쓱, LG 전부 다 한국 시리즈 갈 꿈에 지금 치열해. 삼성 안 합니까? 안 하지. 그럼 하겠냐? 그래도 이번 주에 삼승 3패. 3승 3패 겨우 2승 4패를 면하고 겨우 왔는데. 네. 지금 아니, 팀 승률이 얼마 정도 되죠? 보통 다 5할 언저리가 많습니다. 그 5할이면 상당히 5월 택도 없고 우리는 안정적인 7이야. 언제나 안정적인 8이 안정적인 7이야. 삼성의 자리는. 야, 삼성 왜 안 막? 아, 갑자기 또 빗대 올라가네. 미치겠다. 아니, 경기 보고 왔으니까 경기 보고 온 얘기 좀 해줘봐. 네. 아 경기 너무 재밌었고요. 근데 거기 3루에 아직 땡볕 5시에 가도 땡볕 치더라고요. 아, 그렇죠. 애기가 좀 힘들어해가지고. 애기도 감기인데 데리고 갔다는 소문이 네, 있는데. 저희 온 가족이 감기인데 다 이런 상태로 가가지고. 강팀의 기운이라서 감기가. 감기. 드립이 오늘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일어난 지 12시간 됐다니까 지금. 새벽부터 일어나서. NC 왜 이렇게 강팀이 됐나? LG 진짜 강팀 LG를 수입했네. 그러니까요. 진짜 강팀 그럼 NC 각자 강팀입니까? 말씀 되게 서운하게 하시네요. NC도 언제부터 늘 언제나 강팀이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어디 갔는데 LG 이렇게 팬분 하면 술자리 파문 난다고. 여기서 술 마시고 했냐고. 그거 없어. 술자리요? 술 마시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약 먹어서 그래요. 술을 감기 약 못 먹고 먹어가지고. 약을 먹었다. 네, 술을 한잔 약했어. 했어야 되는데 맥주를 어제 막 그렇게 신나가지고 맥주를 먹고 싶었는데 이 감기 기운 때문에 맥주를 못 어쨌든 먹어가지고 네. 왜 이렇게 잘하게 된 거야? 지금 이제 수비가 안정화가 됐습니다. 도태훈 선수 1루, 3루에 서우철 선수. 어제는 뭐 2루에 나왔지만요. 박민호, 김주원의 키스톤 콤비. 내야진이 완전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안정화가 됐습니다. 원래 내야 수비가 약간 김주원 쪽에서 에러가 좀 많이 나오고 그럼요. 그랬었잖아.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것이 적응이 됐다. 오. 김주원 선수가 매우 소수비를 보여주면서 오. 네. 그 꼬지 주중 막- 시리즈에서도 하나만 스윙으로 막 2타점 만들어내고 막 되는 그러던데. 놈은 어떻게든 된다. 아하. 네. 여러분 올스타 투표 빨리 해주십시오. 울산 투표 갑자기 우리 김지원 선수 최지민. 아니 김지원 최지민. 선수를 지금 보내주세요. 울스타 투표를 하고 있어 지금 네, 벌써? 오늘부터. 아 오늘부터야. 네, 야. 3번씩 3표씩 세 표씩 매일 세 표인가? 네네네. 아니 우리가 이렇게 홍보해주면 KBO에서 뭔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해줘. KBO에서 KBO가 고소 안 하면 다행이죠. 저희 아니야. 우리는 KBO에는 엄청 도움돼. 내가 그럼요. 봤을 때는. 신한솔 KBS가 아니고 신한솔 KBO 프로라고 김지원을 신한솔. 보내주십시오. KBO에서 뭐가 해주시고 싶은 게 있으면 김주원 말고 다른 보내주십시오. 선수 보낼 생각은 별로 없습니까? 서우철도 보내야 됩니다. 이재현도 한번 갈만한 것 같은데. 서우철 선수가 노시환 선수랑 3루수를 경쟁을 하고 있어요. 쉽지 않네요. 쉽지 않네. 유격수도 지금 오지환 선수랑 경쟁하고 쉽지 둘 다 않네. 어려운데 어. 보내주십시오. 아니 차라리 2루로 나가는 게 더 경쟁력 있지 않겠습니까? 2루로요? 예. 오. 근데 박민우가 있어서. 네, 그럼요. 그치. 집안 싸움이구만. 집안 싸움이네. 네. 근데 한화가 저기 NC랑 어. 같은 리그입니까? 네, 같은 팀이던데. 네. 그러면 우리랑도 같은 리그군요. 그런가요? 그럼 어차피 이제 뭐 김정민 때문에 안 될 서로 겁니다. 서로 잘 몰라. 아니 저 노시안만 봐. 노시안만 중요하게 상관없어. 생각해가지고. 네. 야 노시현 어제 수비 야 장난 지금 류지혁이 아니었어. 지금 타율 2등인데 류지혁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류지혁은 가끔 그 1등 노시현 1로 보고 1, 2등 그러잖아. 합니다. 1로 보잖아. 그건 이제 반반 나오는 건데. 그건 팬들이 결정해 주시겠지. 근데 어제 노시현 3루 수비가 장난 너무 아니던데요. 좋았어. 하이라이트를 모아놨던데요. 수비만. 어제는 사실 와 삼성이 이게 뭔가 이길 수도 있었는데 노시현한테 맡겼다고 봐야 돼. 노시현 수비가 너무 좋았어. 근데 그 저기 빠던하고 빈볼성 약간 던지는 것 같던데. 그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이제 그 야구의 이진영 일부분이다. 선수가 기아에서 온 선수 아닙니까? 기아에서 그렇지. 하나로 온. 기아에서 오래 있었더라. 네, 근데 그 전에도 뭐 저기 SNS에다가 어. 뭐 야구 안에 이러고 이제 찡찡대고 마치 그 그렇지. 술 먹은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는데. 너무 찡찡대는 너무 찰떡 느낌이. 같은 비유다. 네. 근데 이제 약간부터 그런 뭐랄까 좀 관종기가 있는 선수였어요. 아니 근데 내가 그거 SNS 그 파문 찾아봤더니 뭐 친구가 했다고 그랬다며. 그런 거 뭐 저희 집 고양이가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뭐 근데 친구가 했다 한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약간 그 던지고 나서 본인이 자연스러운 빠던이라고 하는데 빠던 제가 또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자연스러운 거 맞습니다. 아 그래? 근데 어제 거는 모르겠어. 어제 거는 약간 부자연스러웠어. 어제 거는 약간 인위적인 그런 게 좀 들어갔어. 그렇죠. 이제 본인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던데. 타티스가 하던 거 약간 비슷하게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딱 그 벤치 가리키고 말이야 네. 이렇게.
표정부터 이렇게. 근데 정작 우금민 선수는 그거 못 봤어요. 네, 뒤로 돌아 그렇지. 있었거든요. 벤치에서 네. 신호가 나온 것 같아. 네, 벤치 신호 나와서 근데 야구 일부분이고 또 그 얘기 했더만. 그래가지고 그 맞은 선수 이름 뭐였더라? 이도윤. 이도윤 선수에게 나 덕분에 출루율 올라가고 좋지 않았냐? 뭐 이러면서 관종기가 서로. 있다니까. 진짜 엄청난 멘트다. 훌륭한 멘탈을 가지고 있다. 아니 근데 그 빈볼을 원래 그 동일인한테 좀 어. 하지 않습니까? 다음 타석에 동일인한테 할 수도 있고 그 분위기가 그때 삼성이 쫓아가던 그러니까 한 점 차로 쫓아가던 상황에 말홈런을 맞아버려가지고 벤치에서는 아마 이 분위기 저기서 조금 꺾어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만약 그래서 몸을 맞춰가지고 이게 약간 뱅클이 일어난다든가 뱅클 뭐 완전 치고받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양쪽에서 이렇게 되면 그 홈런 맞은 그 분위기가 약간 상쇄된다 이런 계산이 있었을 수도 있지. 근데 못 맞춘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장면은 근데 못 봤어. 도대체 무슨 대답을 저거만 하시는가? 봤어. 기록만 봤는데 엉덩이 쪽에 맞지 않았나? 엉덩이 네. 쪽이 좀 네. 편하다기보다 이제 좀 안전하지. 근데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닝에 또 이제 강재민 선수가 피렐라의 뭘 아. 얼굴로 오는 볼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거 팔로 딱 이렇게 던지자마자 막아가지고. 피렐라가 막 째려보더니 강재민이 너무 놀란 거야. 그래서 맞아. 어이씨 무서운데 이러면서 막 어. 달려가서 사과하는데 피렐라도 괜찮다고. 괜찮다고 좀 안 봤어 한동안. 맞아. 오래 삐져 있었어. 근데 이제 놀랄만 하죠. 그럼 얼굴 쪽으로 날라오면 그게 얼마나 무섭냐. 그쵸. 근데 팔로 겨우 진짜 막았어. 빠차 배트 던지기 문제는 저희 황성빈이랑 정훈 선수가 아, 배트를 그거는 빠던이 너무- 아니고 배트를 던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팀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 팬들도 그렇고 이슈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확실히 합시다. 내부적으로 문제 있는 거 맞습니까? 내부적으로 외부 팬들도 문제로 지금 직접적으로 아니 팬들 말고 선수단에서 얘기를 해야지. 팬들이 얘기하면은 차단하고 있는데 그건 들었어요. 선수단이 얘기를 해서 주장인 전준호가든가 확실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안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위험이 되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 배트가 한동이나 노진혁한테 날랐다 생각하면은 그래. 뒤집어질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들 절실함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을 하는데 절실한 거 알죠. 야, 근데 다 또 절실해. 그러니까 상대도 다 절실하거든요. 그럼요. 나도 절실해. 그럼. 네, 그 절실한 거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나중에 진짜 빈볼을 맞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왜냐면 자기도 위협적인 플레이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러다가 또 팀 분위기 바뀔 수도 있는 거고. 황성민 선수도 절실함 때문에 막 슬라이딩 자주 하고 하는데 왠지 이게 부상당할 것 같은 느낌이 자주 드는 플레이도 자주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야구 오래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니, 팬들은 다 저걸 자제해야 된다고 보통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모두라고 하기는 분명히 어렵겠지만 꽤 다수의 팬, 심지어 롯데 팬분들도 이제 저한테 DM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다수의 팬들은 이런 부분 좀 말해서 우리 선수인데 우리가 좀 지켰으면 좋겠다. 아. 우리 선수 우리가 좀 지켜주자. 또 이런 외부에서 부분. 또 워낙 비판을 예.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한번 언급해줬으면 좋겠다고 DM도 왔었고 저도 이게 한두 번 보면 이게 진짜 뭐 1년에 한두 번 나오면은 뭐 재밌는 상황인데 그 제가 예전에 여쭤봤었잖아요. 이 배트 던지는 걸 배트 스윙으로 볼 거냐고. 이제 그렇게 되면 또 KBO 차원에서도 뭔가 만들어야 될 상황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헤드샷을 하면은 고의성에 상관없이 퇴장을 시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규정도 생긴 거잖아요. 이제 그럼 배트 같은 것도 놓쳐버리면 그냥 스윙으로 인정해버리고 그냥 삼진을 줘버려도 되는 이런 게 규정이 나올 배트 수도 놓치면 있어요. 무조건 스윙 아닌가요? 근데 지금? 스윙이지. 예, 그러니까 스윙하면서 맞아도 놓치는 거잖아. 예. 파울 대신 네, 파울 돼도 이게 번트처럼 삼진을 줘도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그럴 것 수도 같아요. 있고. 그런 건 약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번트처럼 처리한다. 네, 그래서 쓰리번트 없게. 네, 그런 규정도 언젠가는 진짜 이게 심해지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전에 선수들이 서로 조심하면서 서로 상생해야 된다고 계속 요즘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재밌는 야구판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롯데는 지금 또 답답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답답한 건 사실 한동희 선수거든요. 지금 롯데 올해 너무 잘 나가고 있지만 중심 타자가 없는 건 확실하거든요. 네. 이번 주에 그나마 좀 긍정적이었던 거는 전준우 선수가 네. 폭발을 했고 그러니까 전준우 선수가 예전만큼 잘 쳐줬고 네. 정훈 선수도 2군 갔다 와서 물론 그날은 기아의 투수진이 좀 많이 망가진 날이긴 했지만 뭐 멀티히트도 치고 중심 타선에서 좀 해줘야 될 선수들이 살아나고 있는데 네. 그 와중에도 한동희 선수가 물론 그 아까 말했던 그날은 멀티히트를 쳤지만 한동희 선수가 장타가 이번 주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희 선수가 뭐 3할 오픈, 뭐 4할 이런 게 아니라 2할 오픈을 치더라도 장타를 빵빵 쳐주는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인도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다는 생각하거든요. 네. 미디어에서도 워낙 이제 이대호 선수의 후계자가 돼야 된다 하다 보니까 본인도 부담을 많이 받았을 건데 부담을 많이 느끼나 보다. 네, 부담을 네.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근데 부담을 이제 저희가 6년 동안 그 자리를 보장을 어떻게 좀 해준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물론 이제 한동희 선수만큼 보여준 포텐이 아무도 없었고 그게 맞지만
제가 야구를 보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한 자리를 신인이 오랫동안 보장을 받고 6년까지 온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지난 겨울에 보니까 영상 같은 거 찾아보다 보니까 이대호 네. 선수가 한동희 그리고 또 뭐 다른 뭐 노시환도 있었던 것 같고 네.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공 이렇게 치는 거라고 이렇게 눌러 치는 거라고 이러면서 막 전수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단 말이야. 그걸 보면서 마음에 안 드셨습니까? 눌러쳐야 된다 그래서. 역시 고개를 숙이고 뛰어야지. 아니 그게 아니고 이대호 선수는 네. 그렇게 본인은 그렇게 치는데 음. 본인은 치는데 다른 선수들과 뭔가 다른 점이 있어. 이렇게 네. 몸이 돌면서 이렇게 끝까지 팔로 스윙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좀 다른 게 있는데 어쨌든 그것만 보면은 그 결대로 치는 것 같은데 가르쳐 준 대로. 근데 잘 안 되는 건 뭐 이번 주 올해 이제 타격 폼 수정도 있었고 본인도 고민이 진짜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팬이 많은 그럼. 만큼 이 선수가 안티도 많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아, 있거든요.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동희가 홈런 타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전에 구자욱 선수 생각이 자꾸 나는데 20홈런, 30홈런 욕심내다가 이도저도 아닌 케이스가 있었듯이 한동희도 어쩌면은 3할 중반에 15홈런, 20홈런 정도 치는 교타자일 수 있다. 갭이 털 수 있는 한동희가. 갭이 털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언더사이즈거든요. 그 체격이 그렇게 큰 선수는 아닌데 아니 근데 몸은 되게 몸은 좋잖아. 이제 좋잖아요. 그래서 어. 그 하체 힘과 어. 회전력으로 만들어내는 스타일인데 이런 선수들이 기본적인 그 로우 파워가 적다 보니까 한번 슬럼프에 빠지면 오래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서 거포가 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그냥 또박또박 쳐주다가 잘 맞으면은 장타가 나오는 게 어떨까. 왜냐면 사직구장은 이 한동희 같은 라인 드라이브 히터가 홈런 치기는 어려운 구장이긴 해요. 그 담장을 그러면 이제 잘 맞아 나간다 싶으면 이제 담장을 좀 내리거나. 살살살 내려보는 것도 방법이지. 셔터 내리듯이. 무슨 변신 로봇. 한동희 나왔다 그러면 3m 지금. 그 얘기 진짜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근데 한동희 선수가 저는 그래도 장타형 타자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는 포텐 자체가 워낙 이런 펀치력이 있기 때문에 네. 롯데가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올해도 근데 롯데 팬분들이 진짜 많은 분석을 해뒀더라고요. 한동희가 지금 뭐가 문제일까? 근데 봤는데 일단 좀 소극적이래요. 아 소극적이다. 루킹 삼진 비율이 굉장히 높대요. 아 맞아 우리 야구 잡설 그 댓글편에 누가 남겨주셨어. 3볼 1스트라이크에 스트라이크 들어오는 거 2개를 그냥 보고 앉았다고. 네,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삼성이었으면 가루가 되도록 깔겠다. 안타를 쌀나지. 아니 이거 진짜 마인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3볼 1스트라이크에.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멘탈의 문제일 거다. 그 루킹 삼진은 진짜 약간 경우가 다른 거잖아요. 확실히 이게 스윙도 아니고. 저희가 이 야구 선수 시작하면서 유니폼을 하나씩 사지 않았습니까? 이제 각자 애증의 선수들을 샀는데 강편이 한동희를 샀단 말이에요. 아 네. 그렇지. 약간 이 의미가 대체 왜 샀을까? 오늘 드디어 이유를 알려주는구만. 제가 이걸 할 때는 작년에 3루수가 아니라 1루수로 가서 그냥 편안하게 타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였는데 네. 올해 이제 야 봐라 나 3루 수비 잘한다 아, 그렇죠.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보고 있었는데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현수 선수도 지금 다음 주에 몇 경기 안 나온다고 하고 조정을 맞아요.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희 선수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쫓기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음. 안 되면 좀 2군이라도 잠깐 그렇죠. 가서 좀 정비를 하고 한동희 선수는 1군의 자리가 보장된 선수예요. 그래서 본인이 2군에 간다고 해서 크게 막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고 마음 편하게 가서 그냥 정비를 좀 해보면 좋겠다. 그 2군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팀 바로 기아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아하. 지난주 녹화 언제부터? 끝나자마자 어. 앤더슨, 황대인 다 2군 내려가서 재정비하고 올 수 있는 맞아. 최소한 김종국 감독은 할 만큼 하고 있다. 야. 근데 아니 할 만큼 하고 있잖아. 아 저 근데 김정우 감독님 최지민 선수 좀 아껴 써주세요. 진짜 제가 그 그치. 너무 관심 있게 보는데 어. 토요일 경기였나요? 네네. 3이닝을 그러니까 1.1이닝이지만 네. 8에 올라오고 7에 8에 9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음. 불펜 투수가 공을 30개씩 던지고 음. 올해 그리고 질론 코리아 가고 막 페이스가 상당하다고 그렇지. 하잖아요. 저희가 어. 여기서 몇 번을 말했는데 뭐 임기용도 그렇고. 임경 선수는 이제 어제도 나오던데 6대0인데 나와. 임경 선수 맨날 나와요. 제가 항상 아니. 말씀드리지만 임기영은 이기고 어. 있거나 비기고 있거나 지고 어. 있으면 나온다니까요. 아니 오늘도 기사 하나 나왔더만 네. 우리 돌쇠. 음. 그거 진짜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너를 마음껏 부려먹겠다 할 때 돌쇠라고 이렇게 딱 지칭하는 거라고. 내가 예전에 어느 채널에 있을 때 네. 우리 담당 부장님이 나한테 우리 현재 씨 우리 채널에 돌쇠 이러길래 내가 딱 이렇게 정색하고 무슨 말했지. 돌쇠 안 좋아합니다. 브레인이라고 해주십시오. 돌브레인. 너를 어떻게든 부려먹겠다 이거야 돌쇠는. 돌브레인 어떻습니까? 돌브레인은 뭐냐 씨. 부려먹을 수 있는 브레인이니까. 어쨌든 그렇다고 2군을 잘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 지금 이제 2군에서 올라온 선수들이 굉장히 고무적인 게 곽도규 선수, 그리고 황동화 선수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그 손승락 2군 코디네이터의 지휘 아래 많이 좋아졌어요. 황동화? 예.
우리 중3 때 담임선생님 성함인데. 갑자기요? 요즘 김연경이 이어서 라디오고 왜 이러는 지인 찬스 많이 쓰시네요. 지인들이 다 잘 나오네. 지내시죠? 예. 근데 이 손승락 코디네이터의 그 가르침을 바꿔오면은 윤영철 선수도 2군에서 담금질하고 올라왔는데 뭔가 이 소위 말하는 밸런스가 잘 잡혀서 올라오는데 구속 증가도 이루어지는. 그래서 갑자기 그냥 든 생각인데 이 거기에 비결. 저희 NC 선수들 좀 갔다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무슨 드는 소리야? 거야. 삼성 애들이 가야지. 다 보는데. 야, 구속 얘기하면 삼성. 나는 사실 투수를 잘 모르니까 네. 나는 늘 투수에 대해서 별로 얘기는 안 했잖아요. 네. 근데 누구나 알잖아. 이 팀이 투수가 문제고 불펜이 문제고 이런 거 다 알잖아. 근데 인터넷에 누가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게 있어. 막 팔 높이가 어쩌고 막 이렇게 계속 구속이 계속 안 나오니까 내가 그런 것까지 찾아보고 있다니까. 투수들이 어떻게 던져야 되나 이런 거를. 근데 2군에서 저렇게 해가지고 딱딱 손승락 코치야? 손승락 코치 코디. 이제 어. 코디네이터인데 그 밑에 이제 다양한 이제 코치진들이 지원을 하겠죠. 근데 이제 보면서 이렇다면은 혹시나 이번에 2군 갔던 앤더슨마저 아하. 살아난다면은 이거는 진짜 화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저 지금 앤더슨 말씀하셔서 그런데 네. 저희 NC 다이노스의 외국인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와이드너요? 네, 와이드너. 어. 네. 괜찮았어? 얼마- 마지막 괜찮았습니다. 퍼즐은 지금 마틴 아닙니까? 이거 좀 다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마틴은 맞춰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 한 퍼즐 남았어요 여기. 토하는 거 아니죠? 마틴 그래도 어제 1타점도 하고 네, 타점을 조금씩 하면서 서서히 끌어올리고 있고요. 아하. 네, 이제 장타 홈런이 안 나와서 그렇지만 와이드너 선수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화요일에 등판한 거 너무 좋아가지고 일요일에 제가 예매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와이드너가 다시 나올 줄 알고 네. 비 때문에 밀려져가지고 저희 킹갓 이재학 선수, 네네. 네, 긴갓 영어에 약하신 창단 에이스, 토종 에이스, 바일 에이스, 스트롱베리 이재학 선수, 네, 퍼펙트하는 5이닝까지 퍼펙트하는 모습 보고 이지학 좀 닮으신 것 같은데. 이재학 선수가 얼마나 내가 제가 소중하냐면요. 네. 진짜 이재학 선수가 어제 그 6회에 네. 이 위기를 탈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막 이게 이게 찢어지는 막 이런 왜죠? 왜 그런 약간 그 애절함. NC의 그 성골 약간 그 개국공신 이런 느낌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그리고 이 선수가 야구를 왜 우리가 야구에 매혹되는가? 이게 야구가 인생이 닮았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꾸준하게 내가 내 것을 하는 선수들은 이렇게 다시 빛을 본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선수가 이재학 선수라고 그 생각합니다. 꾸준함이 아쉬운 선수 구창모 아닙니까? 오늘 뭐 또 내려갔어. 공격수야 무슨? 절대 저의 광견스 소속이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아니 구창모 선수 자기가 얼마나 또 아쉽겠어요. 그렇죠. 어디가 안 그래서 좋은 거야? 저는 이번에 그 전완근에 근육 미세 손상이라고. 그러면 여기 그렇지 여기. 그래서 그렇구나. 구창모 선수도 자기가 목표를 구창모 선수는 자기가 그렇게 대형 계약을 했음에도 목표를 규정 이닝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선수예요. 아하. 그 구창모 선수는 진짜 본인도 스스로가 안 아픈 거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거 알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언젠가는 다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생각나는데 안 아프려면은 네. 관리를 잘해야 되고 관리는 선수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선수는 무조건 내가 좋으면 경기 더 하고 싶어요. 아파도 뛰고 싶다고. 심지어 사회야구에서도 내가 몸이 컨디션이 좋으면은 그 아파도 관리를 뛰고 안 싶잖아요. 하고 완투를 시키신 겁니까? 우리 강편님은? 그러니까 나 내려간다고 손을 몇 번 들었는데 안 내려줘요. 내가 보기에는 괜찮았어. 내가 보기에 괜찮았어. 야 방금 전 네가 말한 김정국 딱 반대잖아. 김정국 감독도 자기가 이게 보기에 괜찮은 최대민의 거야. 아니, 이러니까 진짜 거울치료 확실하게 되는데. 기아 팬들은 똑같아. 근데 우리는 예전에 팬들 똑같아. 박준표도 그렇게 많이 던지다가 손상 탈났죠. 김윤동은 마운드에서 어깨를 보여잡고 그렇지. 쓰러졌고. 그럼 은퇴하지 않았어? 그렇죠. 결국 극복을 못하고 은퇴했고. 고깃집 윤성민 한다고 그랬죠. 들었는데. 야 나도 마운드에서 다리 풀려서 쓰러졌었어 그날. 그거는 좀 다르다고. 그거는 좀 다르지 않을까. 진짜 처절했는데. 아니 그렇게 막 넘어질 만큼 공을 많이 던지는 투수가 삼성에도 있어. 수아레즈라고. 겨우 5이닝 못 채웠어 어제도. 100 한 8개인가 100 몇 개를 던졌는데. 뭔가 땀은 다 흘리면서. 그렇지. 지금 삼성의 1, 2선발도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뷰캐논도 자꾸 쳐맞고 점수 내주고 수아레즈 그러니까 1, 2선발 그리고 1, 2, 3선발이 우리가 뭐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원태인도 지난주였나 첫 번째 화요일에 크게 털리지 않았어요. 제가 직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사사고 6실점 피칭. 그러니까 수아레즈도 수아레즈의 문제는 사실 작년에도 계속 그랬어. 네. 속구하고 슬라이더가 좋은 선수거든요. 네. 속구가 140대 후반, 150대 초반 이렇게 나오면서 그런데 그걸로 스트라이크 존을 치고 들어가질 못해. 그러면 자꾸 그걸 계속 볼부터 시작해. 슬라이더도
진짜 좋을 때는 이 선수가 그 우타자 바깥쪽에 딱 걸치는 슬라이더 던지면 이거는 진짜 어니터블이야. 근데 이걸 존안으로 놓지를 못해. 그러니까 볼 하다가 체인지업 하나 들어가니까 스트라이크 들어가지.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들어가니까 체인지업 하나 더 던지는데 이게 높게 들어가서 쳐맞고. 이러니까 이거 맞아요. 점수를 계속 내주는 거야. 어제도 초반부터. 제가 그 대구에 직관 갔을 때 선발이 수아레즈였는데 그 연습 피칭을 하잖아요. 와 볼이 막 153, 154 나와. 아니, 근데 그러니까. 너무 구위가 좋으니까 뜨는 거야. 와 라이징 페스티벌 했는데 좀 많이 뜨더라고. 그러니까 존 안에 들어가야 이렇게 뜨는 되는데 거야. 존 안에 넣지를 못하니까 이게 카운트 싸움이 안 되는 거야. 맞아요. 카운트 싸움 안 되니까 볼넷도 있지. 카운트 싸움 안 되니까 좀 더 안에 넣다 보니까 나중에 넣다 보니까 쳐맞고. 그런데 안 쳐맞는 투수가 있으니 기아의 유일이라고.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그거 야구 진짜. 스탯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로 진짜. 가장 낮은 피안타율과 가장 높은 피볼넷과 가장 높은 삼진율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진짜. 진짜 변태 같은 스탯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볼과 스트라이크의 편차가 크다 보면은 타자가 사실 사회인 야구에서도 맞아. 더 혼란스러워하잖아요. 옛날 맞아. 이해찬 선수처럼. 맞아. 지금까지는 그런 효과가 아닐까. 게다가 공이 막 150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약간 그런 것 같아. 내가 김서현 보면서 약간 그런 걸 느꼈는데 바로 뭐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김서현의 가장 큰 무기가 내가 우리 다 상대팀 선수였기 때문에 약간 언급하기가 조심스러운데 김서현. 하나. 하나의 김서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오른쪽 여기 근육이 조금 아파갖고 발음이 좀 시원찮은데 이 선수의 맞으셨어요? 아니야. 미세 손상입니까? 잠을 잘못 잔 것 같아. 네. 어쨌든 김서현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기보다 강점은 아마 불안한 제구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선수가 사이드로 이렇게 약간 거의 사이드암처럼 팔이 내려와서 던지잖아요. 3쿼터하고 사이드암 가까이 던지는데 이게 언제 나한테 와서 맞을지 모르는 거야.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 생길 것 같아. 내가 타석에 만약에 선다 그러면. 공 자체도 굉장히 좋고 구속도 빠른데 와 약간 무섭더라고. 이일이도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있죠. 지난 KT와의 경기가 제일 압권이었던 것 같아요. 볼넷 삼진 볼넷에서 결국 밀어내기 주고 삼진하고 끝났잖아. 아니 존에 들어오면 쳐야 되는데 존에 자꾸 안 들어오니까 눈에서도 자꾸 멀어지고 혹시 내가 맞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 맞을까? 그래. 근데 갑자기 한가운데 딱 150짜리 딱 찍히니까 그것도 못 치더라고. 전혀 그러니까 개 세팅 자체가 불가능한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애를 먹는 게 아닌가. 근데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기자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유리가 원래 고등학교 때는 볼넷 이슈가 거의 없던 선수였다며. 맞아요. 근데 이게 기아 좌완들의 약간 그 성장통 같기도 한 게 양현종도 동성고 시절에 보면은 오히려 제구가 좋은데 구속이 조금 아쉽다. 이랬는데 기아 오면서 굉장히 구속업이 되면서 볼질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양조다, 뭐 양붕괴 뭐 이렇게 비난을 당했는데 저기 선크림만 바를 줄 아는 저놈 이러는데 선크림만 바르자. 어느 순간 갑자기 스텝업을 해서 안정되더니 에이스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혜리 선수도 그런 성장통인 것 같아요. 양현종 왜 그랬냐? 우리 양현종 아레나두스 선수 양현종 왜 그래? 상대가 너무 강력했다. 왜 그럴까요? 기세가 좋았다. 그 후보에서 올리시더니 너는 진짜 후보로 내린 선수는 박세웅은 엄청 너무 잘 던지고. 네. 아니 이번 주 내려줘. 해줘. 아니 지금 이건 이따가 네. 드래프트 할 때 얘기하고 양현종 그날 경기 문제가 뭐였습니까? 양현종 그날 경기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냥 드립다 넣었다가 계속 쳐맞는 거고 그런 볼 배합을 가져간 1할 2푼짜리 포수가 문제다. 1할 2푼 포수 누구였습니까? 한승택이죠 뭐. 아니 신 뭐시기? 신범수. 이 친구가 좀 칠 줄 알더라. 그럼요. 그리고 왜 이수를 떠시는 거죠? 자꾸 이거를 왜 이수를 떠세요? 기아 선수는 맞아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신범수 이 친구 칠 줄 알더라. 칠 줄 아는 느낌이야. 네, 그렇잖아. 그렇죠. 잘 쳤잖아 이번 주에. 이를 딱 치는 포수, 도로 잡는 포수.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도루도 잡았어? 네, 이번에 롯데와의 경기에서 잡았는데. 그래.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한승택이 띵 나와. 그래. 얘가 지금 나이가 20대인데 체력 이슈가 있을 나이도 아니고 경험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왜 배려를 해주는 거지? 근데 하필이면 나올 그날 양현종이 두드러 맞는다. 이학주한테 말로 홈런을 쳐맞는다. 제가 카톡방에 그랬습니다. 이학주는 관종기가 있어서 여기서 병살 아닌 말로 홈런이다. 저는 삼진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저 진짜 무조건 삼진이라고 이학주의 생각했어요. 관종기는 삼진 가지고 안 돼. 근데 롯데 팬은 홈런을 기대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가짜 근데 LG 팬이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최근에 보면은
홈런을 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이학수 선수가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심지어 좌투수라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모든 걸 극복해내는 게 이학주의 관종력이다. 근데 진짜. 이 양현종도 보면은 잘 들어가는 날과 못 들어가는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체인지업에서 옵니다. 아 그래. 양현종 주목의 체인지업인데 이게 이제 높은 순간 어. 호주전에 재림이 되는 아 거예요. 그치 호주전에 그 높은 체인지업. 아. 근데 결국은 직구가 안 들어가니까 체인지업을 많이 쓰는데 이 체인지업은 기본적으로 공이 높은 확률이 높아요. 높게 들어가면 그게 위험해. 수아레즈도 체인지업 낮게 들어갈 때는 안 맞았어. 높게 그렇죠. 들어가니까 2루타 쳐맞고 그러는 거요. 이게 결국은 볼배합이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프로야구 팀들이 아마 그 주자가 없을 때는 볼배합을 포수가 하지만 주자가 나가 있고 이러면은 벤치에서 할 겁니다. 배터리 코치가. 30년째 주전 포수가 안 나오고 있는 팀이 배터리 코치를 프랜차이즈를 데려다 쓰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하. 냉정하게 외부 수요를 통해서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볼배합 보면서 약간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저희가 기아와 경기에서 구승민 선수가 1회 그 나오면서 그 불론을 한 경기가 있습니다. 네. 1회에 아니 그 7회인가 6회인가 제가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1회는 당연히 아니죠. 구승민 선수니까. 예. 나왔는데 첫 두 타자를 잘 잡고 나서 그 다음 타자한테 이제 안타를 3개가 맞고 불론을 했거든요. 예. 근데 맞았던 공이 공통적으로 다 포크볼이었어요. 어. 봤는데 포크볼이 다 높은 거예요. 아. 근데 끝까지 포크볼 하다 포크볼만 다 맞아가지고 점수를 주는 걸 보고 아이, 이거는 투수 잘못일까 포수 잘못일까. 원래 근데 구승민 선수가 주 무기가 포크죠. 스플리트 아니에요? 네, 그래서 포크 뭐 스플리터 그렇게 그러니까 불리는데 주 무기가 그건데 그게 안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의 짧은 투수 생활 경험을 봤을 때 네. 이게 낮게 던져야 되는데 낮게 안 들어가는 날이 있어. 예를 들면 네. 커브를 던져야 되는데 네. 커브를 낮게 던져야 되는데 이게 아예 안 들어가는 날이 있다고. 아마 프로 선수들도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그런 날보다 딱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회가 있거나. 그러니까 제 생각에 딱 그 회가 그랬거든요. 지금 보니까 신범술, 류지혁, 박찬호한테 맞았는데 구승민이 셋 다 포크볼이네. 그러니까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왜 계속 저것만 달라고 하지? 저게 지금 계속 맞고 있는데. 근데 결국 또 그 다음 타자인 소크라테스를 포크볼로 잡았어.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야 이 선수는 공이 사는 선수니까 그걸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 던지는 기도 메타네. 아니 근데 그게 선수가 매일매일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막 오승환처럼 속구가 진짜 자기 주무기야 이런 선수가 아니고 변화구면은 좀 그럴 수 있지. 심지어 속구도 마음대로 안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근데 그 이닝 지금 보면은 아마 포크로 맞기 전에 아마 첫 번째 공에 맞은 거 말고 포크로 던져서 파울을 맞고 나서 또 포크를 던져서 맞은 게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거 보면서 저게 눈에 익었을 텐데 저게 높게 들어오면 무조건 그건데 여기선 직구를 하나 가고 그냥 포크로 가던가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보면서 그런 것도 없었다. 그 계속 포크 하다가 맞는 거 보고 안 그래도 높은데 그렇지. 그 살짝 저는 답답했어요. 그냥 물론 이게 제가 프로가 아닌 입장에서 그냥 밖에서 본 입장에서 그랬지만 포수가 누구였습니까? 유강남 선수겠죠. 아하. 네. 유강남 선수 도루는 잘 잡습니까? 도루 요즘 하나씩 잡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이제 오기가 생긴 것 같아요. 하도 특히 LG 선수들이 진짜 죽어라 뛰더라고요. LG 때 장난 아니었지. 완전 그치. 농락당했잖아요. 근데 너무 잘하고 있지 이번엔 LG전에 많이 잡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기가 있구나. 근데 나는 개인적인 그냥 인상 비평인데 이거 데이터로 찾아봐야 되겠지만 요즘 2루 도루를 잡아내는 포수가 좀 드물어요. 드물다 이런 느낌이 들어. 근데 이거는 포수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피처들의 그 팝타임. 그렇지. 그런 것도 있지. 팝타임이 아니라 그 퀵모션. 그렇지. 이게 퀵모션. 슬라이스 탭이 너무 느린 투수들이 많다. 그리고 팝타임에는 문제가 없나? 포수들의 팝타임? 포수의 팝타임도 문제가 물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투수 그 볼배합 그리고 이제 투수들의 슬라이스 탭 이런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2루에서 잡을 수 있다. 전 근데 그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뭐 태그 속도, 태그 위치. 태그. 예전에 마차도 선수가 있을 때 보면서 이게 마차도가 있으면은 도루도 꽤 많이 잡겠구나 느꼈던 적이 꽤 많이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비디오 판독이 없으니까 비슷하면 그냥 아웃 줬거든. 근데 요즘에는 자세히 보니까 태그를 피했네? 요걸로 세이프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야수의 이 태그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진짜 점점 디테일해진다 야구가. 그죠. 그런데 디테일하지 못한 심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이준철 위원님이 경기 보다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오늘 되게 많이 놓치네. 나중에 또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는 그냥 웃더라고요. 맞아. 권영철 심판님이신 것 같아요. 보는데 제가 보면서도 물론 그날 롯데가 이기긴 했지만 박승욱 선수가 마지막에 나갈 때도 이건 약간 판정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눈에 스트라이크 같은데 볼을 주셨더라고요. 물론 이건 제 느낌이었지만 그래서 거기서 이득을 보긴 했지만 그날 전체적으로 기아와 롯데 선수들 전부 다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게 볼이라고? 이게 스트라이크라고?
심판 저희- 줄 때문에 흔들리지. 저희 어제 김시현 선수가 이제 얘기 좀 하니. 마지막 마무리로 왔었는데 김시현 선수가 저기 누구야? 저기 홍창기 선수 네. 볼넷으로 내보냈던 마지막 공. 네. 기가 막히게 들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맞아요. 그냥 한복판에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스트라이크 판정 안 나오고 그럼 백 판정 했는데 백은 안 돌았다고 판정이 돼가지고 네. 볼넷으로 나갔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누가 봐도 그냥 가운데 그냥 어디 뭐 걸쳤다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가운데였거든요. 심판들이 그렇게 놓칠 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상황은 근데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게 체크 스윙하면서 제 생각에 공이 눈에 안 들어왔을 거다라는 그냥 추측. 그러니까 역시 항상 말하지만 심판들이 체크 스윙 한다고 놓칠 수도 있고 위치에 따라서 또 어떤 심판들은 가운데 안 서 있고 옆에 서 있는 심판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굉장히 나약한 존재다. 아하. 이들을 돕기 위해서라도 그렇지. 레이더존을 해야 레이더존이 된다. 필요하다. 아니 그리고 제가 뭐 지난주에 우리 뭐 팟빵 댓글편에서도 얘기했는데 우리 심판들 좀 힘드실 수 있다. 네. 힘들죠. 근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이거 승격 1군과 2군의 승격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이거 스트라이크 존 이렇게 판정해가지고 몇 퍼센트 나올 거 아니에요. 제대로 나옵니다. 제대로 이렇게 한 거 제대로 네. 안 한 거 나올 거 아니야. 한 시즌 통계를 내 가지고 진짜 2군에 있는 심판 올라오고 1군에 심판 내려가고 이런 승강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시스템은 필요하지. 아니 심판 개인은 힘들 수 있어. 나도 힘들거든. 너도 힘들지 않니? 다 고생하죠. 지금 보는 감기 팬도 힘들어. 걸려가지고 이렇게 너무 불려 나와가지고. 감기 걸린 사람 옆에 있는 나도 힘들어. 근데 힘든 건 힘든 거고. 네. 스트라이크 존 같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근데 시스템보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심판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늘 생각을 해요. 그래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못 본다는 걸 인정을 그러니까 그런 전제를 깔아두고 볼 판정을 했을 때 이게 선수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봤을 때 이번에 뭐 스트라이크였어. 이렇게 토닥여 주기만 해도 아 그래 저 사람도 힘들게 하는 거고 이게 상생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쳐다보면은 심판도 같이 째려보거나 어린 선수들 들어갈 때 끝까지 째려본대요. 아니 어제 잠깐 얘기해도 돼요 또? 네. 김현준이 어제 좋은 그 찬스를 맞았는데 높은 볼이었어. 이건 누가 봐도 볼이야. 네. 근데 그 스트라이크 잡아줬다고. 근데 속구가 높게 확 들어왔는데 그게 완전 볼인데 스트라이크 잡아줘 버리면 타자로서는 네.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서 존이 흔들려가지고 결국 삼진 당하고 들어갈 때 얘가 삼진 먹은 다음에 소리를 확 이렇게 막 지르고 갔어. 그렇다고 심판은 쳐다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 카메라에서 이제 김현준이 이렇게 딱 비춰주는데 심판이 계속 들어가는 걸 이렇게 계속 쳐다보더라고. 저 무슨 생각하고 있어, 저 심판은. 지금 제가 지금 저 신인급인 주제에 나한테 소리를 질러 이렇게 생각을 할까 아니면 뭐 빼 집어 던지면 퇴장을 줘야지 하는 생각을 할까 막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진짜 모두가 심판이 못 볼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이렇게 모든 걸 풀어가면은 서로가 이제 이해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물론 억울하죠. 근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계속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판도 내가 늘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깔아두고 해야지 내게 무조건 맞다 이렇게 권위를 세우고 경기를 해버리면은 선수들도 더 불만이 쌓일 거고 맞아요. 좋을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권위는 좀 버리셨으면 음. 좋겠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또 하다 보면 그래서 어제 그런 난관을 뚫고 우리 김시훈 선수가 잘 대변인이야 막아냈거든요. 저분은 거의. 우리 김시훈 선수가 잘 막아내가지고 결국 우리 이 마지막 이 마무리를 이제 앞으로 김시훈 선수가 계속 해 나가는데 아주 어제 한 관문을 하나 넘었다. 그리고 이 김시훈 선수가 그때 한창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막 우주 대기권 막 이렇게 돌파하는 공 던지고 막 그랬거든요. 제구가 안 잡혀가지고 막 볼넷 주고. 네. 선수가 마무리를 칭찬은 하지 마시고요. 자리를 잡는다고요? 예, 자리를 잡지 않을까. 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까? 마무리요? 네. 이용찬이 불안하니까요. 이용찬이 불안하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를 좀 더 하고 넘어가면 김시훈 선수가 예전에 럽스타그램을 많이 올려가지고 너 저 야구도 안 되는데 연애하고 돌아다닌다 막 이러면서 팬들이 좀 안 좋게 봤어요. 한편 그래서 한창 야구 못할 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에서 막 내리고 그랬어요 이 선수가. 근데 여러분 이게 건전하게 연애만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래 내가 술 먹고 야구장에서 깽판을 쳤어 뭘 했어 내가. 그렇지. 술 안 먹고 건전하게 연애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저희가 술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술 얘기를 그렇죠. 한 번은 짚고 가야 되지 않나? 네. WBC 대표팀 선수들이 결국 또 그 음주 논란으로 인하여 현지에서 이제 술 먹고 경기 이건 이제 좀 명확해야 될 게 경기 다음 직후였죠.
경기 직후였던 것으로 이제 선수들이 얘기를 했고 경기 직후도 있고 이동일. 이동일. 그러니까 다음 날이 휴식일인 이동일. 경기가 전날은 있었고. 아니었다. 경기 전날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 이 음주가 소위 말하는 유흥주점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반주에 가까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가요? 너 생각부터 얘기해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밉죠. 왜냐?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근데 저는 딱 거기까지라고 봐요. 먹을 수 있는 그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은 그 스낵바라는 곳이 그렇게 유흥주점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따지면은 그냥 간단한 그 주점에 가까운 형태였고 선수들이 밥 먹으면서 이제 간단하게 오죽하면 정철원 선수는 메뉴도 공개했더라고. 뭐 김밥이랑 수제비 먹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술 한잔 했다 정도였고.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이 결과가 좋잖아요. 그럼 구대성처럼 충성을 받는 거야. 선동열처럼. 전날까지 술 먹고 술 먹고 새벽까지 술 완투했다고 먹고 모르겠다. 무용담이 되겠지. 그렇죠. 무용담이 되는 거죠. 근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선수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내일 잘 던질 자신 있으면은 먹어도 된다. 근데 자신 없으면은 살리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이번에 전달해 준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선수들한테 너는 술도 안 먹고 어떤 그 수도승처럼 국제대회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아닌데 이런 그 분위기가 있으니 참고는 하셔라 정도인 것 같아요.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 엄청 술에 다르죠. 대해서 이 술이라는 게 이게 범위가 되게 넓잖아요. 네. 술이 그러니까 처음에 그 보도한 거기 보니까 무슨 룸사롱에 네. 가가지고 3일 연장으로 마시고 호주전 점심에 있는데 그날 아침까지 마셨다 이러면서 떳떳하게 얘기해. 선수들한테 다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그 사람 유튜브를 찾아볼 일도 없는데 선수들한테 다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어찌 보면 내가 생각했을 때 선수들이 얘기한 의견과 완전 배치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뻔뻔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그게 요거는 너무 제가 화가 봐서 나더라고. 이거는 캐삭방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너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프레임이 딱 짜져버렸어. 아니 물론 우리 그 팟빵 댓글에 남겨주신 분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도 네. 그 국가대표로 나갔는데 거기서 술을 먹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그렇죠. 그렇잖아. 나는 그 생각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근데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 한 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경기 전날이 아니면 전전날이면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김광현 같은 경우는 경기 그 일본전 경기 끝나고 네. 근데 자기가 그 65구 이상 던졌기 때문에 저기 등판할 본선 일이 가기 없다. 전까지는 등판할 일이 없잖아. 네. 그리고 사실 김광현이 그날 나와가지고 1회, 2회에 2회인가? 잘 1회, 던졌죠. 아니 초반에는 잘 던졌어. 근데 네. 어느 순간부터 앞에서 잡아주던 바깥쪽 공들을 안 잡아주기 시작했거든요. 네. 내가 그때도 얘기했던 네. 기억이 나. 그러면서 거기서 멘탈이 털려가지고 조금씩 안으로 공이 들어오다가 누빠한테 안타 쳐맞고 막 거기서부터 막 무너졌다고. 자기가 무너지니까 이제 뒤에 올라오는 후배들이 막 또 막 무너져갖고 완전 일본한테 대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약간 지금까지 국대에서 엄청 잘해줬던 본인의 어떤 그게 있었는데 이번에 일본과의 실력 차도 확인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막 그랬을 거야. 아니 내가 무슨 실드 치자는 게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랬을 것 같다는 거야. 네. 근데 이런 얘기조차 사실은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돼버렸어. 프레임이 그렇게 짜져버렸거든. 근데 그게 팩트에 기반한 그게 아니었어. 난 그게 더 화가 나. 왜냐면 이걸 처음 이렇게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얘기 다 한 사람은 조회수 다 빨았거든. 그리고 그렇지 이제 않겠어? 아니면은 아니네 죄송합니다 하고 끝이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렇죠. 당사자들이 이걸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걸 걸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가 있냐? 그리고 사실 이게 약간의 사실 차이기 때문에 이걸 명예훼손 걸기도 되게 어려워. 약간 기술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 나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까지 뭐 이렇게 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김광현이 그랬다며 자기 영수증하고 또 정철원하고 카톡까지 다 내가지고 이건 소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며. 네. 근데 이거를 3일 연장 수구를 먹었고 막 그날 새벽까지 경기날 새벽까지 술을 먹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증거를 낼 수가 있어? 없잖아. 난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야. 맞아. 아니 지금까지 무슨 야구에 무슨 애정을 보여줬던 사람들도 아니고 말이야.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물어뜯고 막. 요즘 용어로 사이버 레카라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내 팀 내까 하는 느낌으로 우리 선수도 우리 깔 수 있는데 평소에 뭐 그렇게 그런 거야. 나는 하여튼 그랬어. 하여튼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쪽에 이슈가 맞춰져가지고 이걸 진짜 뭐 하지도 않은 범죄에 관해서 범죄가 아니죠 아무튼 하지도 않은 일에 관해서 지금 뭔가 이슈가 맞춰지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소명해야 되지 않아야 될 일에 관해서도 해명을 하고 있는 거고. 지난주에 이제 강백호 선수 이야기하면서 미디어 윤리 강연 같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점점 미디어와 멀어지는 거고.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죠. 한국 프로야구가 점점 이상하게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저는 이렇게 보도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보가 있었으면 제보가 있었다는 판단하에서 어쨌든 좀 정화해서 말해야 되는데 너무 확정적으로 말해버리니까 그렇죠.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사실 너무나 멀리 가버린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경기 전날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반주하는 거는 경기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까? 경기 전날도 아니라잖아. 네, 그러니까 심지어 만약에 진짜 경기 전날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국가대표라면은 그렇게 공공이 있는 대중이 있는 장소에서 술을 먹는 것도 조심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긴 하거든요. 술이 정말 필요했으면 사실 숙소에서 반 캔씩만 마셔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이슈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뭐 지금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은 뭐 룸에 갔니, 뭐 3일 연장 술 마셨니, 그렇죠.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자극적이죠. 정말 자극적이고 소모적인 그러니까. 일로 지금. 아니 그리고 네. 난 오죽하면 처음에 그 뭐야 호주전 있는 날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보도가 맞아요. 딱 나오는 순간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라는 생각이 든 거야. 우리가 사실 야구 잡설 오래 하면서 네. 계속 야구판의 변화를 계속 면밀히 사실을 지켜보게 되잖아요. 네. 선수들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물론 이제 코로나 때 그게 계기가 크게 되긴 했지. 그 이후로 사람들 굉장히 경각심이 커졌다고. 네. 근데 갔는데 그렇게 술을 먹는 건 말이 안 되거든. 전근대적인 발상이긴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뉴스에 나오는 순간 나는 이거 믿을 수 없다고 처음에 생각했어. 그래서 선수들 얘기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네. 조사 결과가 나오겠지. 근데 이미 프레임이 이렇게 짜져 있으면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니들 짜고 치네? 이렇게 또 막 네.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고. 반박 불가의 어떤 그 오. 왜냐하면 이게 프로 스포츠라 그래요. 이미지를 어느 정도 소비하는 직업이잖아요. 연예인들처럼.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관계가 맞고 틀리고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용찬 선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음주운전 이력이 있다 보니까 더 까이는 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최초 보도한 것도 문제지만 그 다음 보도하는 것들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이제 자극적으로 제목을 써버리니까 문제가 점점 산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미디어 종사자분들은 잘 그러니까 생각해 주시면 보도된 좋을까. 게 사실이라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서 네. 막 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들은 이제 책임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최초 보도한 데가 여기고 여기에 빗대서 이제 말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자극적인 멘트들만 추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 산업에 공생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 산업에 기생하는 느낌이야. 네가 죽든 말든 나는 내가 빨아먹을 거 빨아먹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들도 있어. 장기적으로 보면은 기생하면서 어. 그 근관을 빨아먹는 거죠. 그 근관을 해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몰라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국가대표로서 나갔는데 거기서 웬 술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고 나 상처받았어. 나 진짜 너 응원했는데 나 진짜 응원 못하겠어. 그 마음도 인정받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잘못된 팩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 지금 막 쏟아지는 십자포화가 부당하다는 거야. 네. 어쨌든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갔는데 네. 조금 더 얘기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많이 써왔는데 여기 또 자팀 선수잖아요. 저희 실수남 선배님한테 실수남? 네, 그렇게 실물이 수려한 남자. 네. 이상한 그걸 소리가 기억하고 있었냐? 진짜 강팀팬은 다르네. 진짜 약을 드셨네요 진짜. 저 훌륭하시네. 애청자예요. 저 완전 네. 구독자니까. 저는 어제 또 갔더니 한 분 팬분 한 분께서 알아보셔가지고 네. 쫓아오셔가지고 젤리랑 너를 초코바를 이렇게 주고 가셨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게 저는 이렇게 누가 아는 척하고 이러는 거는 또 돈 뺏거나 뭐 이런 일밖에 없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 네, 쭈구리라는 생활에서 누가 부르는 걸 좀 무서워하다 보니까 네, 잘 알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축돼서 옆에서 그냥 하게 회사 선배가 되는데. 부를 때도 좀 무섭죠. 그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리액션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연예인처럼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이미지가 방법이 중요하다며. 네.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신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물이 수려한 남자분께서 이게 그냥 저는 그렇게 잘 생각해요. 하시는 뭐 것 제가 같아가지고. 잘나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감사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그냥 이제 좀 더 밝게 해드리고 좀 재밌는 얘기도 해드리고 네. 그런 것들이 팬 서비스의 일종이 아닐까. 팬 서비스. 진짜 이게 뭐야? 야 우리 정신 차려야 돼. 근데 이건 있어요. 대체 그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아는 척하고 이러면서 아는 척하느냐?
여러분들이 길 가다 유재석 보잖아요. 아는 체 안 합니다. 유재석이 내려고 말거든요. 근데 나는 좀 애매한 위치야. 연예인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어디서 보긴 봤어. 신기한 거야. 좀 그런 위치입니다. 아니 그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 다 이해가 되고 그런데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밑에 마인드를 깔고 가야 돼. 무슨 마인드냐? 네. 우리가 뭐라고 이게 있어야 돼. 근데 저는 그래서 그래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알아봐주고 해주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러면은 그들한테 조금 더 해야 할 걸 못하는 느낌이 들어서 일부러 또 재밌는 얘기도 하고 뭐 사진도 더 재밌게 찍어드리고 수색강도 외쳐드리고 나를 왜 파냐 거기서. 모두가 원하는 건 그거야. 대중들이 원하는 건 수색강이야. 오늘 그러니까. 한번 외치고 가시죠. 외쳐! 수색강! 그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원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고 그럼요. 우리가 뭐라고라는 정신을 바닥에 깔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저 다음에 또 직관 가서 아는 척 해주시면. 아니 근데 제가 너무 막 위축되고 그러니까 아는 척해서 미안해요 하고 또 가시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또 팬들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제가- 그들이 아는 척하는 것을 뿌듯하게 내가 네네네. 어떤 그 팬을 만났을 때 선수를 만났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사인 요청을 하러 했어요 선수한테. 근데 선수가 막 이러면서 사인만 해주고 막 사진도 이러고 하는 것보다는 밝게 웃어주고 막 네, 농담을 그럼요. 걸어주고 프렌들리한 그런 팬 서비스 문화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부터 우리를 알아봐주고 이런 거가 이제 처음에는 되게 부끄러웠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부끄럽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뭘 그렇게 좋아해 주시나 이러면서 그랬는데 최근까지 우리가 그렇게 타성에 젖어 있다가 네. 제가 최근에 굉장히 부끄러웠어. 아 왜죠? 언제 부끄러웠냐? 버스에서 내리시. 아니, 조카가 아니, 알아봤- 그게 왜? 아니고 아니 지난주에 다 새끼라 그래? 삼촌. 그게 아니고 삼촌 LAD 그런 게 한두 개가 내가 아니네. 좀 요즘 퇴근이 좀 빠르다 보니까 첫째 초등학교 1학년 네. 픽업을 해가지고 같이 논단 말이야. 어. 저기 뭐야 동네 아파트 단지 안에서 놀이터에서 노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이랑 같이 노는 2학년 형이 있어. 걔가 오더니 아저씨 유튜버예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아니 아니야. 거기다 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얘기를 못 그건 왜라고 물어봐야지. 왜가 맞겠네. 왜가 맞지? 아니 왜라고 하면 응의 다른 말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일단 했어. 그랬더니 아들이 옆에서 아빠 야구 잡설 하잖아 이러는 거야. 내가 진짜 얼굴 지금 빨개지고 보여. 내가 우리 아들이 홍현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아들 친구들한테 알려지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구나. 아 뭔지 알 것 같아. 저도 야, 엄마 친구들한테 알려지는 게 좀 부끄럽거든. 아니면 아드님이 맨날 혼나다가 이 순간만 기다린 거 아닐까? 이때다 드디어 내가 한번. 그러네. 아, 아니 아들 입장에서는 그게 유튜브로 아빠가 뭔가를 한다는 게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냥 약간 자랑스러웠을 것 같은데 아빠는 부끄럽다. 어디 가서 아빠 유튜브 한다고 얘기하지 마라. 태민아 태준아 제발 부탁할게. 이것만 미치겠다. 쇼츠로 내보내주세요, PD님. 나도 새겨 들어야겠다. 아직 나오지도 않은 우리 아들한테.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렇게 팬 서비스 그럼요, 열심히 하겠다. 그럼요. 예. 이런, 네. 아 이번에 결론이 강편이 최근에 슈퍼춥스 이만큼 들고 가서 엄청 남았다는 소문. 네, 이제는 아무도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못 알아보는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약간 그런 것 같아. 너무 많이들 알아보셨고 이랬고 드디어 이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제 사람들이 나는 알아보는구나 이런 거에 약간 어깨에 힘이 좀 도취돼 있어서 들어갔군요. 남들이 보기에 꼴 보기 꼴사나워. 싫어? 꼴 사나웠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내 생각이야. 네. 아, 벌써 이제 꼴 사나운 지경까지 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막 어깨가 이렇게 돼서 꼭 그런 게 아니고 전 숨어 다니는데. 약간 그랬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지. 네. 네. 어쨌든 많이 남은 거 뭐 다음 기회에 또.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먹죠, 그냥. 네. 아유, 우리가 추퍼춥스 먹기에는 나이가 좀 이제 충치 걱정도 좀. 하지만 PPL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추퍼춥스 BPL. 슈퍼춥스 PPL. 네. 혹은 뭐 치과 PPL 뭐 다 좋습니다. 치과 BPL. 야 요즘 그분이 해주시면 되잖아. 사이렌터 캔디로 중국에 임플란트가 그렇게 많이 수출된대. 우리나라 아, 그래요? 임플란트가 장난 아니야. 오스템 임플란트 상패했잖아요. 네. 오스템 그 이유가 다 있대. 네, 혼자 다 드시겠다 뭐 이런 거래. 어쨌든 정말 별 얘기가 정말 많아요. 유익하다. 성공예가 비디오입니다. 들으시면 이거 네.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경제 아직도 얘기. 전 네. 애인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좋은 경제 프로니까 네, 많이들 들으시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사실은 너무 정형화된 것도 재미가 없으니 이렇게 네. 베리에이션이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네. 하는 걸로 한 치장을 좀 해본다. 다양하게 네. 시도를 해봐야죠. 자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원 야구 게임 컴투스 프로야구 2023과 함께하는 야구 잡설 오늘도
이번 주도 야질! 야질!